우리 비밀 꿀팁 구독자 어르신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날씨도 부쩍 추워지고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만 들려와서 마음이 영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늘 건강이 최우선이니 몸 따뜻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라에서 빚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또 앞으로 돈 빌릴 때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발표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해묵은 빚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던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나라에서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제도의 이름은 바로 새도약 기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이걸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시라는 그런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만든 이 새도약 기금이라는 곳이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오래된 빚을 대신 사오는 겁니다. 그 빚 이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럼 그 순간부터 지긋지긋한 빚 독촉은 딱 멈추게 되고 이제 정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게 되니 한숨 돌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체 얼마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화면을 한번 보시죠.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건 이자나 연체료 같은 건 다 빼고 순수하게 빌리셨던 원금만 따져서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까지의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은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나라에서 정말 큰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분들께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조건들을 제가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조건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빚의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그 빚을 못 갚으신 지 7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빚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셋째, 무담보 빚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빌린 돈 말고요. 순수하게 내 신용 하나만 보고 빌린 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쓰고 못 낸 돈이나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은요. 이런 조건에 맞는 빚이 여기저기 여러 은행이나 카드사에 흩어져 있어도 전부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빚이 왜 생겼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 혹시라도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거나 유흥업소 같은 데서 쓴 돈도 나라에서 해결해 주는 건가? 하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빚이 만들어진 이유도 상관이 없을까요? 정답은 아주 단호하게 절대 아닙니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박이나 주식 투자처럼 위험한 투기 또는 유흥업소에서 생긴 빚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됩니다. 정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분들께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혜택을 받으시려고 일부러 주민센터나 은행에 찾아가서 복잡한 서류를 잔뜩 준비하고 신청서를 쓰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대상이 되는 분들을 찾아서 자동으로 다 알아서 진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절차가 머리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보다 더 편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참 고마운 제도다, 좋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기 마련이죠. 이 정책을 두고 걱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목소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나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밤낮으로 일해서 겨우 빚 다 갚았는데 이렇게 빚을 그냥 없애주면 나처럼 성실하게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억울한 마음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전문가들도 바로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자칫하면 사회 전체에 빚은 안 갚고 받으면 언젠가 나라가 알아서 해결해주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갚으면 나만 손해본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해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다시 풀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어이 빚 좀 져도 괜찮겠네. 나중에 혹시 힘들어지면 또 나라가 도와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빚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인 것이죠. 이 화면을 보시면 정부의 깊은 고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요. 정부는 빚더미에 깔려서 아무런 경제 활동도 못하는 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분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물건도 사고 세금도 내는 건강한 경제의 일원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 경제 전체에 피가 돌고 활력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이런 정책이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는다는 중요한 원칙과 개인의 책임감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국민들의 타당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참 어느 한쪽만 맞다고 하기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또 다른 큰 방향을 보셔야 하는데요. 정부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빚을 해결해 주면서도요.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새로 생길 빚, 특히 덩치가 아주 큰 집 살 때 내는 대출에 대해서는 문을 아주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펴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값이 비싼 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 추가로 집 살 돈을 아예 한 푼도 못 빌리게 됐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는 반드시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규칙까지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빚내서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하고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저런 내용들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으니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어르신께서 빚 탕감 대상이 되시면요. 절차는 이렇게 4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첫째, 세도약 기금이 어르신의 빚을 사들이는 그 순간 지긋지긋하던 빚독촉 전화와 우편물이 즉시 멈춥니다. 속이 다 시원하죠? 둘째,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나라에서 알아서 어르신께서 돈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심사를 합니다. 셋째, 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아주 편리하게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따라서 빚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아니면 형편에 맞게 아주 조금씩만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새로 조정을 해드립니다. 이 모든 게 알아서 척척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 설명을 다 들으셨는데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시 나도 해당이 될까 하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로 꼭 한번 전화해보세요. 세도약 기금상담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모두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니까요. 아무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전화하셔서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5천만 원 이하의 7년 넘은 담보 없는 빚이 대상입니다. 둘째,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알아서 진행됩니다. 셋째, 진행 상황은 나중에 세도약 기금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추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2026년부터는 그 빚도 이 제도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 꼭 기억해 두셨다가 희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비탄감 정책, 과연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 정말 꼭 필요한 생명줄일까요? 아니면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쉽게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구독자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의 복잡하고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좋아요 표시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비밀 꿀팁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좋은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